네,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려 115%포인트씩 인하를 하면서 시원하게 쾌거를 거둬줬는데 그 협상빨이 고작 하루를 못 넘어가네요. 참고로 국어사전에 있는 표준어입니다. CT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협조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서 초기 열광은 식어가고 있다. 자, 이러한 연휴를 시작해서는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CPI 결과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 나아져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어제까지는 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섹터별로도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진 않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추진, 갈수록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네요. 전일에 미리 하락한 데 따라서 반영이 됐다라는 심리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비만 쪽에서도 약가 인하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펩트론, D&T, 파마텍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까지도 급등했습니다. 로봇은 사실 전일에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유진 로봇발이 더 크겠죠.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한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 그 밖에 로봇주 센티에 전체적으로 힘을 더해줬습니다. 끝으로 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HD 선사들을 향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힘이 좋은지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해운의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해상 운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가 된다면 해상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중에서 오늘장 뚜렷하게 이거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데요. 어제장에서 힌트 찾아보면서 오늘, 내일 있을 이벤트가 또 많죠. SMC 코리아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또 AI 전략 세미나부터 실적은 기다렸었던 JYP 엔터와 또 게임주 대거 오늘장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일은 지주사들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들도 재료 물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엔 또 어떤 따끈따끈한 이슈가 나왔는지 기사로 만나보시죠. 자,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현재 중동을 순방 중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순방 첫날 사우디에서 빅딜의 쾌거를 거뒀습니다. 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시간 13일 약 850조 원 규모의 투자, 수출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건데요. 자, 백악관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12개 방산 기업이 사우디와 1,42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방위 장비니까 미사일 방어나 정보통신 시스템 같은 이런 장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우디 기업인 데이터볼트가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도 200억 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데이터볼트가 구글, 우버 등과 협력을 해서 양국의 최첨단 기술에 800억 달러를 투자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에 사우디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는 한마디로 빅딜을 성사해낸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사우디에 이어서 앞으로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도 잇따라 방문을 앞두고 있죠. 앞으로 행보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장에 반응이 올 것들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추려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볼까요? 참 2차 전지는 뼈 아픕니다. 이번엔 미국 의회발 악재가 어젠 좀 있었죠. 자, 미국 의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를 추진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 어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이 연유는 현재 시간 12일에 공화당 의원들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좀 들여다보시면 전기차 관련한 세액 공제를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첨단 제조 생산 공제의 경우에는 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물론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국내 2차 전지주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만큼 타격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자, 증권사들 분석 자료를 한번 보면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축소가 된다면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내년 영업이익이 16% 감소, 삼성 SDI의 영업이익률은 0.8%포인트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에 더해서 에코프로머티는 MSCI 리밸런싱 결과 편출됐다라는 악재가 더해지면서 오늘도 2차 전지주는 좀 걱정인데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수요일 아침인데 모처럼 점검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할 얘기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얼굴이 어두워 보이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먼저 오늘장 키워드, 무게중심 어디에 두고 계신지부터 열어볼게요. 사우디 투자 포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방산과 조선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십니다. 사우디 투자 포럼,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필 중동에 사우디를 간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란 견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수니파랑 시아파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니파의 사우디고 시아파가 이란이잖아요. 이란에 대한 경계 이러한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미국이 건재하다 그리고 방산을 공급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총수들을 거의 다 대동해서 갔습니다. 네. 젠슨왕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까지 네. 대부분 다 갔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과연 그러면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더 얘기가 나올지들을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 로봇주들부터 시작해서 LLM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다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런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과 사우디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디에 무게가 실릴지 잠시 뒤에 같이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키워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매니저님. 네. 조선은 확실히 어제 보니까 힘이 좀 있었어요. 근데 방산은 또 전략적 협정과 관련해서 고민해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산도 또 확신을 하시네요? 방산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미국과 관련된 거는 방산에 미국 수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포인트가 그거기 때문에 미국과 이슈하고는 별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월요일 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 이슈로 하루 조정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선 방산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이제 조선 방산이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 반등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번 이제 한 달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온 업종 조선하고 방산인데요.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면 안 돼 하고 크리스마스까지 여러분 파시면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선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바닥에 사셨던 분들은요. 뭐 너무 높게 사셨던 분들이야 좀 불안하시겠지만 바닥에 사셨던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적금조로 네. 그 일정까지 확실하게 주시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조선과 방산은 아직도 문제가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작에서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과 사우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우디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기로 했더라고요. 금액 자체도 진짜 남다른데 딱 키워드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방산, 그리고 에너지 정도로 좀 추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에 가장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AI AI 쪽이 좀 예. 반응이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방산도 중요하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의미가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우디가 자기네들이 그런 좀 약간 선두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금액 자체가 너무나 천문학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뭐 엔비디아는 뭐 GPU를 엄청난 대수를 납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과연 뭘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사우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얻는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의 약간 대장, 자기네들이 우선하다.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네옴시티 기억나시죠? 그죠. 정말 사우디와 우리나라 간의 그런 뭐 만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내 관련주들도 굉장히 뜨겁게 그렇죠. 예, 올랐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데이터 센터라던가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저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이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네옴시티 때처럼 어떤 건설주보다는 이번엔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단으로 추려질까요? 지금 보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AI, 에너지, 방산 이쪽이기 예, 때문에 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더 갈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고 좀 가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서 정말 그동안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안 했어. 이번에 한번 상승할 때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조금 분위기가 괜찮았다면 바로 타서 갈 수 있는데 약간은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 좀 궁금해지네요. 잠시 뒤에 또 갖고 오신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자, 방산은 제가 왜 걱정을 했냐면요, 매니저님. 저희가 방산 워낙 고점이긴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수출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타겟책으로 중동 쪽을 타겟으로 또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좀 투자를 해서 미국의 무기를 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 가지 고객사가 좀 줄어든 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예. 사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매수 그 방산에 관련된 것들을 무기를 구매를 할 때 네. 미국에서도 이제 발표난 거 보니까 미국의 방산업체 12개 업체에 네. 총 420억 달러 정도 엄청나게 미국이 판매하는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꾸준하게 사우디에도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판매가 됐었고요. 사우디는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뭐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오일을 팔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미국의 1,420억 달러로 다 구매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다른 뉴스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인도의 뭐 카시미르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무슬림 쪽에 관련된 것들에서는 항상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 꼭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와 같이 엮여져 있는 국가들을 자기가 이제 형제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미국이 12개의 방산 업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1,420억 달러로 무기 체결하면 여기서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사우디는 더 무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과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개혁을 논의했기 때문에 계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사분기 때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방산과 조선업종이 2월달, 3월달이 끝났다라고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데 바로 실적이 좋게 나온과 동시에 계약 체결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올라갔는데 2, 4분기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갖고 가셔도 충분히 여유 있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미국의 무기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우디 자체가 우리는 무기 수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 기회를 상실한 측면은 아니다. 고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방산주 오늘 조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MSCI 결과도 나왔습니다. 5월에 리밸런싱 결과 예상대로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은 편입이 됐고요. 에코프로머티랑 NC소프트가 편출 종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소형 MSCI랑 별개로 저희가 일단 대장단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수급의 쏠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편입 쪽으로 강세로 진입을 할까요? 아니면은 빠진 쪽으로 더욱더 약세로 빼고 갈까요? 편출된 쪽으로 그래요?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쪽은 네. 포스코 퓨처엠의 1조 원 유상증자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수급 전반적으로 이탈을 불러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편입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나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다. 그리고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주는 센티가 좀 안 좋은데 악재까지 더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약세,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매니저님 하나시스템이랑 삼양식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셨죠? 네네.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뭐 이미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MSCI 편입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이 좋다. 뭐 삼양식품도 좋긴 한데 원픽으로는 한화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1년에 이제 4번 변경이 됩니다.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인데 어김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개가 이게 이제 소형주에서 두 개 종목이 중형주, 대형주로 올라온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개가 빠지고 두 개가 들어갔는데 전체 개수를 보면은 81개예요. 그래서 소형주, MSCI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편출이 되는 기업들이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2차 전지입니다. 작년 제가 9월 달 이후에 2차 전지는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보통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때 두 가지 포인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위주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 시가총액이 두 개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대형주로 들어갔던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준이 7조인 것 같아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가 7조 한 1,400억 정도,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8조 한 1,140억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까지 지금 두 개 종목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쪽들이 다 편출이 되고 있고 네. 지난번에 조금 놀랬던 게 2월 달에는 12개인가 넘는 좀 많은 종목들이 갑자기 빠지면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맞아요. 전반적으로 원래 MSCI가 편입되고 편출될 때 여러분 분위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때의 가장 강한 업종군이 들어가고 약한 업종군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게임주는 NC소프트가 올해 게임주 다른 종목들은 좋습니다. 근데 NC소프트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 외에는 게임주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지금 앞으로도 어떤 업종군들이 강한지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오늘 또 방산주 센티랑 엮어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라인으로 빠르게 새벽에 나오는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끓는 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저는 참 궁금했어요. 뭔가 그래도 색감이 뚜렷해 왔었던 최근인데 어제는 좀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 좀 달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은 조선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어제가 거의 관건이었잖아요. 그죠? 네. 갈지 쉬어갈지. 근데 다시 좀 살아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사우디발 이슈가 크다 보니까 네. 수급 자체가 좀 빠질 것 같은 어허.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시세가 많이 좋았고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추가 시세보다는 당분간 쉬어간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수급이 좀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사우디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은 다소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온다 뭐 이런 그 느낌이 정도는, 아니고요. 네.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횡보한다. 이 정도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강한 이슈들에 의해서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좀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선주들 못 사신 분들 좀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갖고 이제 좀 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 하면서 오. 왜냐하면 당분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갈 때 조금 좀 수익 실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서 또 수익을 더 만들어 보시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빠질 때 좀 사볼까요?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원천 차단. 네. 오히려 수익도 실현을 할 때다. 우리 조선일 매니저가 주셨던 의견과 상반되죠. 우리 매니저긴 조선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이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약가 인하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라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조금 달리 움직였어요. 시밀러랑 CDMO 의외로 올랐고 비만 쪽에서는 장기 지속형의 어떤 무게가 실릴 것이다 라면서 펩트론 삼천당제약, D&D 파마텍까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이게 트럼프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 2기 때도 제가 이제 맨날 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히포인트는 그거죠. 트럼프가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게 각국의 관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또 돈을 가장 많이 또 지불하고 있는 게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의료보험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도를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트럼프의 생각은 왜 미국 내에서 그렇게 약값을 비싸게 받냐. 다른 국가에 가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내고 난 다음에 미국 국민들에게는
약을 싸게 팔아라 이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세에 관련된 이슈를 할 때 59%에서 90%까지 각각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에서 어제죠. 미국장에서 어제 의약품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원래 약가가 격차가 가장 큰 게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슈를 언급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리스트에 어떤 약품들을 넣어서 이 약품들을 약가를 떨어뜨리겠다라고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를 보니까 그 공개 리스트에 약가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는 비만 치료제가 빠진 것 같네라는 인식을 받았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의 의료를 지원하는 걸 메디케어고, 65세 미만의 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케이드인데, 이 두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더 세부적으로 발표가 나올 줄 알았더니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얘기를 하되 섹터가 굉장히 낮춰져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미국 쪽에서 먼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CDMO부터 시작해서 비만 치료제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이유가, 아니 약가를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 측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반사이익을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얘기죠. 앞으로 미국 측에서는, 특히 미국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한 세 가지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빅파마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 내에서 매출이 떨어지면 R&D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R&D에 투자 못하면 우리 망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팔지 말고 다른 국가에서 더 많이 매출을, 영업이익을 내서 그거 가지고 R&D에 투자해라라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들어오는 해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가까이 있는 뭐 캐나다나 북미 지역에 있는 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많은 비판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관세를 부과해서 약간을 낮추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약간을 낮추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국 내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약간을 더 다운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 한계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이전에 있는 바이든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가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에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유예가 있는데,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HHS라고 해서 미국의 보건복지부인데, 제약사들과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보여지고, 많은 분들이 한 1주, 2주 정도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악재로 보면서 매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셨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 섹터들 잘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단기에도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종목을 봐야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열어주시죠. 두 분 다 질문과는 조금 사뭇 결이 다른 종목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본부장님은 조선의 수급이 AA 쪽으로 쏠린다라는 데 베팅을 하세요? 네, 저는 오늘은 조선주들 좀 쉬어가면서 AI 쪽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솔트릭스와 관련 비추어서 계속적으로 이 거대 언어 모델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과학기술부 쪽과 지금 국책과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AI 쪽인데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LLM 관련해서 뭔가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저희 매니저님은 바이오 안에서 어떤 질문을 주시든 골 관절염과 관련해서 쿠오롱 티슈진을 들고 오세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말씀드릴 때 비만 치료제는 제가 블루엠텍을 말씀드렸는데, 비만 치료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D&D 판매 때 맨날 신고가입니다. 블루엠텍도 그날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블루엠텍은 지금 한 주당 2주씩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목 보신다면 그 두 종목 보시면 되는데,
코롱 티슈즈 같은 경우는 무역 이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코롱 티슈즈는 1999년도에 이미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관절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뭐 거의 다 지금 3상위 임상이 다 거의 다 끝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스위스의 론자가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론자가 이 그 코롱 티슈진의 약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무역 관련해서도 이슈에서도 해방을 한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롱 티슈진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100%, 130% 이상 수익을 났기 때문에 지금은 볼 때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한 3만 원 밑으로 좀 떨어진다면 아직도 2,500원이 좀 남았네요. 그렇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롱 티슈진과 오늘장 매기 어떻게 수급 쏠림이 일어나는지 저희 잘 체크해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새벽 이슈 보니까 사우디와의 전략적인 동반자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셀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원래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일정 가운데서는 반도체 소재 포럼도 있고요. AI 쪽의 전략 세미나, 그리고 실적주 안에서 게임이랑 엔터, 지주사까지 발표를 합니다. 자, 두 분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본부장 계속 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우디를 보자, 사우디를 보자. 네, 지금 뭐 반도체가 사실 그동안 많이 좀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저는 강하게 올라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저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트럼프 방문에 맞춰서 AI 국영 기업을 설립했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이미 짜여진 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네옴시티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 속에서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미중 갈등이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이 부분까지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너무나 다 좋으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을 픽하셔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반도체 쪽이면 어떤 거 말씀하세요? 뭐 AI 반도체라던가 이런 HBM이나 이쪽이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향 수요가 투자니까. 늘어날 때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향 HBM이 한미 반도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요즘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네. 테크윙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종목은 한번 열어보겠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어떤 재료를 주목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슈인데 국제 인공지능 AI 대전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2018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됐던 건데 금년에 이제 7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13개국에 한 260여 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3일 동안 480여 개 부스에서 한 3만 9천 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최첨단 AI 솔루션 관련한 이슈와 함께 그리고 다양한 산업별 AI 적용 사례 그리고 세미나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7년째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스를 좀 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322개사가 500개의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한 5만 명 정도가 포럼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제 AI와 로봇이 바람이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부터 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AI, 로봇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꼭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인공대전 일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재료들이 AI, 반도체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종목이 더 다양해지면 좋겠죠. 저희 또 열어보겠습니다. 메커스, 솔트룩스는 거의 하루 걸러 하루 AI 얘기하면 주시는 것 같아요. 메커스는 어떤 기업이죠? 네, 메커스는 네.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AMD 호실적 나오면서 예. 많은 분들이 AMD 관련주 뭐 있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해봤는데 관련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직접 관련주가 바로 메커스라고 생각하는데 AMD 자회사인 이 자일링스의 FPGA를 국내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PBR이 1배가 안 되는 지금 저평가인 상황 그 다음에 시총 대비해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도 준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기타 법인이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자사주 취득에 대한 공시까지 있었고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뭔가 만들어가고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AMD 쪽에서도 지금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AMD 쪽에서 뭔가 좋은 소식들이 나오거나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뭔가 협력하는 모습들이 나와줄 경우에 메커스 쪽에서 조금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미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올라갈 공간이 또 남아있다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커스는 많이 들어봤어요. 찬양 단체인데 마커스 아니고 메커스네요. 예, 우리 매니저님은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는 뭐 사실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으면 포트 편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이 지금 많이 났을 겁니다만 네. 다른 프로에서는 이걸 들여가고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추천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솔트룩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최대의 AI 관련 특허를 갖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대화형 AI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예측이나 또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면서 AI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6월 3일 날 지금 대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1등, 2등, 3등 하고 있는 후보들이 다 100조 원 이상의 AI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현실이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사러 오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AI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AI 관련된 1등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솔트룩스 편입을 못해서 아쉽다 할 정도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AI와 반도체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실히 쏠렸으면 좋겠네요. 두 분 덕분에 수익 내는 하루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